안녕하세요. 여의도 금성부동산 김범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두 영상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는 오늘 말씀드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였습니다. 이른바 빌드업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영업 중인 여의도에서도 이번 10.15 대책으로 인한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효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 소유와 상속에 관한 3년 보유 여부 판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분 소유는 일반적으로 지분이 큰 쪽을 기준으로 3년 보유를 판단했었는데 최근 대법에서 지분권자 모두 3년 충족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공동 지분일 경우 모두 3년 보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지분 소유는 원래 예외 조항인데요. 실례로 저에게 시범 아파트 매도를 의뢰한 분입니다. 10.15 규제 발표 전 약 20일 전에, 그럼 9월 말이겠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3남매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일 전 3년 소유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시범 아파트는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지정 사업 시행자가 한국자산신탁사입니다. 이곳에 상속인들이 문의하니 애매한 대답으로 확답을 못 주어 영등포구청 부동산 담당 주무관님에게 연락하니 여기서도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고만 하셨어요. 유권 해석 기관이 국토부이기에 여기를 통해 얻는 결과가 제일 정확합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유선으로는 거의 연결이 안 되어 문서를 통한 질의를 통해 회신 의무 기간인 대략 2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3년 보유에 대한 예외 조항이 대표적으로 상속인데 압구정 같은 강남 지역처럼 투기과열지구가 그대로 유지되었거나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상속되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의도처럼 지정 이후 해제되었다가 재지정된 경우에 대한 유권 해석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상속은 보유기간이 상속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이 유력하여서 의뢰인분이 크게 상심한 상태셨는데요. 다행히 국토부 유권 해석이 상속으로 인한 보유는 피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매매가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즉 아버님이 이미 3년 이상 보유하셨던 거죠. 상식적으로 투기과열 지구 지정일 전으로 상속으로 인한 예외 조항 해당 여부가 나눠진다는 게 상속인들에게는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경우가 되겠죠. 다만 이 상속인들은 시범 아파트 사업시행 신청일 전까지는 파셔야 조합원 지위 양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끔 사업시행 인가 기준으로 알고 계신데 사업시행 신청일 기준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합원 지위 양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들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제외에 해당합니다. 즉, 한 분이라도 유주택자일 경우 그분을 배제하고 상속이 이루어져야 해당 아파트를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비슷한 경우지만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시범 아파트를 아버님이 30%, 어머님이 70% 지분으로 부모님이 공동 소유하고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드님이 아버님 지분 30%를 상속받은 경우였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아버님이 24년 12월에 사망하셔서 아드님의 보유기간이 채 1년이 안 되어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드님의 공동 명의로 2주택자여시기도 하셔서 시범 아파트를 매도하시려고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과열 지구가 재지정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어머님이 70% 지분의 과반 소유자시고 14년 전인 2011년에
아버님께 증여를 받아 소유하고 계셔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믿으셨던 거였는데, 갑자기 대법원 판례가 소수 지분자도 3년 보유를 채워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외 조항인 상속임에도 투기과열 지구 지정 전 상속 지분이 보유기간 미비가 걸릴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지신 겁니다. 한국자산신탁, 영등포구청 어디도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결국 매도 의뢰자분은 사비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하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매매 실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의뢰서 달랑 하나 믿고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를 덜컥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국토부 유권 해석을 받아야지 공신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서면 질의를 통해 이것도 약 한 달간의 기다림 끝에 상속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기쁜 답변이었지만, 매도 의뢰자분들에게는 한 달 이상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버렸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후 시장의 급냉으로 이제는 실제 매매 합의가 났던 금액보다 거의 1억가량 떨어진 가격으로나 팔아야 되는 시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케이스들은 발표와 동시에 이런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로서의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매도 의뢰자분들은 어디서 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실제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관기관 공무원들은 세심한 행정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대민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기존에 투기과열 지역에 해당되었던 지역의 부동산들은 매매 시 유의사항과 계약서 작성, 진행 순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서류 작성에 대해 익숙하실 테지만,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인중개사분들은 아마 지금 엄청 어려우실 상황이실 텐데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서류가 꽤 종류도 많고 작성 시 주의사항이 많거든요. 저희도 초기인 2021년에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신청하러 가면 기본 3-4번은 보완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냥 계약서 하나 작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실제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서류 작성 요령과 수정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